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주소와 주소를 표현하는 자료형 그리고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예제는 그 4바이트 정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정수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값을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고요. 제가 여기 정수값을 입력할 때 16진수를 사용한 것은 16진수가 그 두 개의 자릿수마다 한 바이트 값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바이트 값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죠? 바이트당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 놓은 숫자이고요.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바이트 단위로 값을 많이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 편하려고 제가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메모리의 값을 읽거나 쓸 때는 변수를 사용하죠.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보통 변수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변수명이라는 게 없죠. 변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만 있고요. 그 메모리에 각 바이트 단위로 주소라는 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기 편하게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주소가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 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숫자가 아니라서 주소를 직접 기억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 즉 메모리에 접근해서 값을 읽고 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변수 같은 개념을 제공해서 우리는 변수명을 쓰면 나중에 이제 해석기가 그 변수명을 주소와 연결해서 주소를 변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저 변수명을 쓴다는 건 결국 주소를 쓴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쓰기 때문에 이제 변수명만 갖고 쓰는 거죠. 근데 컴파일러는 저 변수의 주소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컴파일러한테 그 저 변수의 주소를 사용하게 해달라, 아니면 저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앰퍼센드 연산자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넘 변수의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으면 앰퍼센드가 연산자거든요. 번지계산 연산자. 그 중에 하나의 수식입니다. 컴파일러한테 넘 변수의 주소를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넘 변수는 말 그대로 이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죠? 이 앰퍼센드 넘은 넘 변수의 주소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를 쓰면 그냥 한 가지의 값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연산을 하면 또 다른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만 많이 쓰고 이런 걸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넘 변수의 주소를 얻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수식을 쓴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형식으로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꼭 저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소는 %p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빌드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소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num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num 변수의 주소가 나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00D3FB38. 쉽지 않죠. 넘이라고 하면 딱 외울 수 있는데 이 숫자는 한 번에 딱 듣고 외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는 대부분 변수명을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값을 이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값은 다 자료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num에 주장된 num 변수 자체의 자료형은 뭡니까? int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num은 4바이트 정수값을 저장하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라는 뜻으로 자료형이 뭐냐라고 물으면 int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앰퍼센드 num은 사실 num이 아니죠. num을 가지고 연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결과에 따라서 자료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건 정수값이니까 int가 맞는데, 앰퍼센드 num은 주소죠. 이거 주소입니다. 주소라는 건 일반 정수하고 다른 의미의 값입니다. 똑같이 숫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정수와 주소는 기준이 다른 값이죠. 즉 기준이 다른 값이라면 비유를 해보면 그런 거죠. 무게를 다루는 뭐 그람이라는 값이 단위가 있고, 거리를 다루는 뭐 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면 둘이 10g과 10m는
사실 같은 10이라는 숫자를 쓰지만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수와 주소도 같은 숫자를 쓰지만 완전히 단위가 다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이 두 개를 함께 같은 형태로 쓰게 되면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때 구분해 주거나 뭐 경고를 해 주거나 오류를 처리해 줄 수 없겠죠. 같은 단위를 쓰면.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둘의 값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료형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 num은 int지만 이 %num은 이미 연산이 돼서 다른 값이 나온 거죠. 주소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자료형은 뭐냐면 주소의 대상이 int이기 때문에 그냥 int 들어가고 그 뒤에 특별한 int다, 그러니까 int의 주소다 라는 뜻으로 앞에 이 포인터 기호죠, 그러니까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요게 이 값에, 그러니까 이 주소 값에 대한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소가 int 포인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변수가 있었다 라면 그 캐릭터 변수의 주소는 뭐겠습니까?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short 변수가 있었고 short 변수의 주소를 찾으면 그건 short 포인터가 되는 거죠. 즉, 해당 대상 메모리가 원래 어떤 형태로 쓰였느냐 거기에 대한 게 앞에 오고요. 그 뒤에 이제 이것은 주소입니다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포인터 기호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num의 자료형이 뭐냐 그럼 int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num의 자료형이 뭐냐 라고 하면 int 포인터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컴파일러가 혹시라도 잘못 썼을 경우에 두 그 값이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가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형을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템포 변수에다가 num 변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num 변수가 지금 0x 1, 2, 3, 4, 5, 6, 7, 8이니까 이 값을, 그죠? 이 값을 템포에 넣겠다. 둘이 자료형이 똑같고 4바이트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템포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0x 1, 2, 3, 4, 5, 6, 7, 8 이 값이 num에 템포에 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상적이겠죠. int가 int에 넣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 num 값을 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num의 주소값, 그죠? num의 주소를 계산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컴파일러한테. 그죠?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주소가 나오겠죠?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의 자료형이 뭐겠습니까? num 변수가 int니까 int라고 적고 이게 주소죠. 그래서 포인터 기호가 붙어서 이 %num 이 주소의 자료형은 int num이 됩니다. int num인데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템프는 int입니다. 그러면 서로 둘의 자료형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걸 경고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정수 값을 다루는 변수한테 왜 주소를 넣으려고 해? 이거 너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즉,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형을 다르게 해서 컴파일러가 양쪽 자료형을 비교할 때 둘의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자한테 경고를 하거나 오류 처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개발자한테 실수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빌드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빌드에서 경고 나오는 거 보이죠? 컴파일러가 이렇게 띄워준다는 겁니다. 둘의 이제 수준이 다르고, 이게 한쪽은 인트 포인터고 한쪽은 인트니까 뭐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컴파일러는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다른 의도 없고 그냥 이 num 변수의 주소를 그냥 여기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32비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32비트 기준 주소 값은 4바이트거든요. 무조건 4바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템포 변수가 4바이트니까 얼마든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즉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컴파일러가 개발자가 실수했는가 싶어서 경고를 띄워준 거지, 이게 실제로 뭐 오류가 난다거나 아주 잘못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즉, 개발자가 이건 난 그냥 이 num 변수의 값을 순수하게 템포 변수에 저장해 보고 싶어서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 경고 계속 나오는 거 좀 찜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컴파일러한테 내가 인지하고 있어, 내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너 경고하지 마,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게 바로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int라고 형변환 연산자, 즉 대입되는 쪽에다가 맞춰서 적어주면 됩니다. 대입되는 이 변수가 int니까, 그죠?
이게 인트군요. 이 변수가 인트니까 지금 그죠? 이게 인트 포인터인데 컴파일러한테 %, 넘은 인트 포인터이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인트로 인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인트에 대입하고 싶으니까 너 더 이상 경고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쓴 게 이제 형변한 연산자이고요. 이 뒤에 오는 자료형이 뭐든 간에 그 자료형을 일시적으로 인트로 변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인트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돼서 여기 템프에 잘 저장됩니다. 뭐 에러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소가 4바이트니까 템프 변수도 4바이트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죠. 결국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넘 변수를 사용해서 뭔가를 쓸 때 넘 변수는 그냥 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넘겨줄 수 있다. 근데 그 주소를 일반 변수에도 얼마든지 저장이 가능하다. 그죠? 컴파일러가 경고하면 뭐예요? 자기가 행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주소도 4바이트 크기 변수라면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 변수에다가 템프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덮어 썼으니까 얘는 지금 의미가 없겠죠. 그죠? 사실 대입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템프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템프에 지금 우리가 넘 변수의 주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죠? 이 변수의 주소 값이 템프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변수 값을 테스트한테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템프 변수의 값이 테스트에 들어갔으니까 테스트가 갖고 있는 값은 넘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넘 변수의 주소. 그죠? 그래서 주소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있는데 얘는 경고 나오지 않죠. 왜냐면 템프 변수가 지금 인트니까 당연히 둘이 자료에 같으니까 경고는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 변수를 쓸 때 전부 다 이제 항상 모든 책이랑 모든 거기서 헷갈리지 말라고 일반 변수는 그냥 이렇게만 쓴다, 이 형식으로만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포인터를 썼을 때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에러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일반 변수도 가능한데 지금 컴파일러에 의해서 경고가 나온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당연히 되는 표현이고요. 지금 밑에 보면 이 번지 지정 연산자, 그죠?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이 템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그죠? 값을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값을 주소로 생각하고 해당 주소에 가서 그 값을 읽어가지고 저기 테스트 변수에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위에 있는 템프 표현은 이 위에 있는 템프 표현은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을 테스트 변수한테 대입하겠다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이 표현은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을 대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테스트한테 대입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템프가 누구가 갖고 있어요? 넘버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넘버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주소에 가라고 했으면 넘버한테 가서, 그죠? 넘버한테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뜻으로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값을 요 테스트 변수한테 대입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테스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넘의 주소가 아니라,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여기에 대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에러 나죠. 왜 에러 나냐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템프라는 이 변수는 그냥 정수 변수니까 그냥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수값을 지금 개발자가 포인터라고, 주소라고 우기는 거예요. 주소라고 우기고 나는 그 주소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수는 정수고 주소는 주소인데 왜 정수를 주소라고 얘기하면서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러를 혹시나 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이제 오류 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봤을 때는 자기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템프에 무슨 값 들어있어요? 템프에 진짜 주소 들어있어요. 넘에 대한 주소. 내가 주소 넣어놨잖아요. 정수값으로. 그럼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가 맞아요. 그죠? 주소가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 주소 맞는데? 그 주소의 자료는 이렇게 적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형태, 크기, 그죠? 대상 주소의 크기, 대상 주소에 가서 사용할 단위죠. 사용 단위. 근데 결국은 그게 넘이니까 인트로 쓰죠. 여기 뭡니까? 번지, 그러니까 주소의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트 포인트라고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시면, 그죠?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시면 이 템프에 있는 값을 주소라고 컴파일러한테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딴지 걸지 말고 내가 지금 이 템프에 들어있는 거 주소인 거 확실하니까 그냥 주소 처리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템프는 더 이상 인트로 간주되지 않고 이 명령어, 그러니까 보통 형변환을 하면 그 한 줄의 명령어에는 다 먹거든요. 하나의 명령문에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템프 앞에 인트 포인터를 형변환을 하게 되면 요 템프는 일시적으로, 그죠? 요 명령 안에서는 인트 포인터, 즉 주소로서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로서 동작하게 되고요. 그 주소로 번지 지정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해당 번지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값을 읽어와서 테스트한테 넣어라 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1, 2, 3, 4, 5, 6, 7, 8이라는 값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요 테스트 변수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기 또 똑같은 말이죠. 이 값을 덮어 썼으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건 그냥 값 대입하는 거고, 주소를, 여기 있는 값을 주소로 생각해서 가서 가져온 거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값을 한번 다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앰퍼센트 테스트 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앰퍼센트 테스트 값은 퍼센트 P로 출력하면 될 것 같고요. 템프에 들어있는 값은 퍼센트 08X로, 그러니까 16진법으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템프가 아니죠. 템프 맞고 그 다음 테스트, 그죠? 테스트 값도 출력해 봐야 되겠죠? 테스트에 무슨 값이 들어갔는지. 퍼센트 08X 하고 백슬래시 N 하고 콤마 찍고 맨 앞에가 테스트, 앰퍼센트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템프, 그 다음에 테스트.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값을 볼까요? 예, 앰퍼센트 테스트 주소는 082F. 아이고, 테스트 주소를 찍으면 안 되네요. 내가 왜 테스트 주소를 찍었을까요? 넘의 주소를 저한테 정신이 없네요. 그죠? 이게 넘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왜 저걸 찍었을까요? 자, 예, 보면 이제 넘의 주소가, 그죠? 넘 변수의 주소가 4FF625죠. 그래서 이 주소를 템프한테 대입했을 테니까 똑같이 4FF625가 되고요. 테스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템프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죠.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에 가서 값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 주소가 결국 넘이니까, 그죠? 넘에 있는 주소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입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이 테스트 변수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변수에도 얼마든지 주소를 넣을 수 있고요. 그 주소가 자료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용을 이렇게 지정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뭐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불편하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지금 여기 형변환이 두 개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주소하고 정수값이 다른 건데 억지로 그 주소값을 정수값에 넣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자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바로 포인터라는 문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배우면서 번지 개선 연산자나 번지 지정 연산자를 전부 다 포인터 문법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포인터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소라는 그 개념에서 저 두 연산자가 사용되는 거고요. 저 주소라는 개념만 있으면 얼마든지 번지 지정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얻는 건 당연히 앰퍼센트를 얻을 수 있고요. 요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그죠? 맞지 않는, 그죠? 형식이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형변한 연산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포인터를 쓰게 되고요. 그 포인터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int 포인터 p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으면 이 변수에다가
저 num 변수에 주소를 대입하고 싶으면 p는 %num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형변을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타입이 p 변수의 타입은 뭐냐면 바로 int 포인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int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num도 연산하고 나면 결과가 뭐로 나온다 했습니까? 이게 주소로 나오고, 그죠? 이 주소의 자료용은 num 변수가 int니까, 그죠? int니까 int에 주소라는 의미로 포인터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요 %num의 자료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자료형이 int 포인터인데 반대쪽에 있는 p 변수도 int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료형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형변한 연산자, 즉 요렇게 형변한 연산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수를 어떤 변수의 그러니까 주소를 어떤 변수에 저장하고 싶을 때 포인터 변수를 쓰면 형변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인터 문법을 사용해서 포인터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주소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변한 연산자를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 p가 num 변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밑에서 보시면 포인터 p는, 그죠? p가 아니죠. 테스트는 포인터 p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p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죠? p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에 가서 p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소로 생각하고 그 주소에 가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 테스트 변수에 넣으라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에러가 안 나죠. 왜 안 나냐면 p라는 변수 자체가 포인터로 써낸다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int 포인터라는 겁니다. 즉 주소 형식인 거죠. 따라서 p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이미 주소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이 번지 지정 연산자는 뒤에 주소가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소 형태의 값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가 분명하고 그 주소에 가서 int 크기로, 그죠? 그 주소에 가서 int 크기로 값을 읽어 오겠다라는 거죠. 즉 요걸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p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 정수에 넣고도 쓸 수는 있지만 이 템프 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쓸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형변환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쓰면 형변환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다 포인터 써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개념을 포인터랑 같이 써야지 형변환 연산자를 적게 쓰기 때문에 더 편해서 포인터 문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난 불편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형변한 연산자를 조금 더 써야 된다 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그래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포인터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int 포인트라고 썼죠. int 포인트라고 썼는데 이 주소가 항상 int 포인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른 주소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캐릭터 포인터나 뭐 short 포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템프 변수 앞에 템프 변수가 지금 누구를 갖고 있냐면 num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int 포인터로 쓴 것 뿐이고요.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저걸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메모리로 그려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요즘 이제 제가 쓰는 강좌에서는 메모리를 구성을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저에서 고로 그렸는데 지금 이쪽이 고고요. 그죠? 이제 비트하고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쪽이 저고요. 그래서 주소가 밑에서 이쪽으로 지금 주소가 증가하는 겁니다. 주소가 이쪽으로 증가하고요. 증가 방향이 좋습니다. 증가하고요. 값을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요 값을 num 변수의 값을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메모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num 했을 때요. 이 주소값 그죠? 이 주소값이 어디냐면 여기인 겁니다. 여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이트 값 7, 8 바이트 값. 그런데 우리가 쓸 때 요게 int 포인터로 캐스팅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4바이트 크기의 값을 읽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테스트 값 출력해 보면
1, 2, 3, 4, 5, 6, 7, 8이라고 찍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인트 포인트로 써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그냥 7, 8만 찍고 싶어. 출력하고 싶어. 7, 8만 출력하고 싶어. 다른 값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인트 대신에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캐릭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캐릭터라고 적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로 바뀌냐면 주소긴 주소인데 주소에 가서 주소에 가서 1바이트 크기로 값을 읽어서 오겠다. 아니면 1바이트 크기로 값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캐릭터로 하시면 요 1바이트인 7, 8 값만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걸 인트 대신에 숄트로 적어버리잖아요. 숄트로 적어버리면 여기 주소부터 시작해서 2바이트 크기로 이 크기 값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소긴 주소인데 이 주소의 주인이 2바이트일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자기가 가리키는 곳의 주인이 2바이트이니까 그거 쓰는 변수가 2바이트 크기일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크기를 2바이트로 읽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5, 6, 7, 8이라고 찍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값을 먼저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출력하면 당연히 이상한 값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테스트를 다시 덮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추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템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소라고 생각하고 그 주소에 가서 1바이트 크기로 그죠? 1바이트 크기로 값을 읽어서 그죠? 여기 번지 지정이니까 값을 1바이트 크기로 값을 읽어서 이 테스트 변수한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보면 예, 7, 8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그냥 7, 8만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1바이트 값만 읽어서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숄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숄트로 바꿔놓고 한번 보면 네, 그쵸? 5, 6, 7, 8이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5, 6, 7, 8.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주소를 사용하는 개념에서 주소 형식은 통상적으로 그 대상 메모리에 존재하는 어떤 자료형이나 변수가 있으면 그 크기를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템포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넘 변수의 주소기 때문에 그죠? 넘 변수의 주소기 때문에 사실 넘 변수가 인트니까 인트로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인트로 했던 거예요. 이걸 인트로 했던 건데 그건 기본적인 그냥 권장사항인 것 뿐인 거고요. 내가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이 1, 2, 3, 4, 5, 6, 7, 8인데 나는 그냥 7, 8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5, 6, 7, 8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값이 절반씩 나눠져 있다든가 한 바이트 단위로 다른 값을 의미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분리해서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제 그 변수의 값이 무엇이든 크기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주소를 쓸 때는 이렇게 형변의 연산자를 바꿔서 아까 인트를 적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가 숄트를 적든지 캐릭터를 적든지 마음대로 바꿔서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변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포인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겠습니까? 인트 포인터가 생략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래 인트 포인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P를 쓰면서도 나는 1바이트로 쓰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다시 강제로 캐릭터 포인터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템프랑 똑같은 취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바이트로 쓰고 싶으면 얘도 똑같이 숄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적을 수 있다는 건 얘가 기본적으로 인트 포인터로 처리된다는 것 뿐인 거지 나머지 이제 자기 기본 타입 그러니까 인트 포인트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적게 되면 포인터 변수 P도 템프처럼 매번 형변한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을 잘 잡아놔야지 포인터도 형변한 연산자를 적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형변한 연산자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자기가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그 주소에 가서 원하는 크기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메모리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가 고고, 그죠? 여기가 접니다. 그죠? 여기가 1, 2, 3, 4, 그죠? 5, 6, 7, 8 이런 거면 지금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템프 변수는 여기, 템프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고, 지금 우리가 숄트 포인트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요 2바이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테스트 변수에 이제 5, 6, 7, 8 값이 분명히 저장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5, 6, 7, 8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3, 4, 5, 6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3, 4, 5, 6. 3, 4, 5, 6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5, 6, 7, 8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주소가 지금 여기가 저고 고죠. 그럼 내가 요걸 한 칸 옆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다가 더하기 1만 하면, 그죠? 더하기 1만 하면 이 주소가 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2바이트이면 얼마든지 3, 4, 5, 6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템프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값에다가 더하기를 하고 거기에 그 값을 주소로 생각해서, 그죠? 여기까지만 정수연산입니다. 지금 정수연산 하고 나서 그 값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바이트 크기로 형변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 주소로 형변을 해서 이 값을 주소로 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2바이트 크기로 가져와서 테스트 변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 4, 5, 6 이 값이 출력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3, 4, 5, 6이 출력됐죠. 그죠? 한 바이트 앞에 가서 처리하도록 된 겁니다. 즉 이렇게 하면 주소 변환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지금 주소가 아니에요.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얘 주소가 아닙니다. 템프는 그냥 정수값 갖고 있는 거니까 템프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 하나 더 증가를 했고 1 증가하라고 했고, 그럼 주소가 그 변수값이 1 증가했겠죠. 그리고 그 1 증가한 값을 주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 증가한 값을 주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7, 8에 위치하고 있던 템프가 7, 8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더하기를 했으니까 5, 6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 2바이트니까 3, 4, 1, 2 이렇게 2바이트 값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 괄호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안 쓰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를 안 쓰면 일단 처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템프가 있는 걸 주소로 해서 가서 2바이트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5, 6, 7, 8을 가져올 거고요. 거기 더하기 1 했으니까 5, 6, 7, 9 16진수입니다. 5, 6, 7, 9가 되겠죠. 더하기 1이 됐다니까 이건 자기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1 하는 거잖아. 그죠? 그 템프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가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라. 2바이트 크기로 가져오라 했으니까 5, 6, 7, 8 값을 가져오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했으니까 5, 6, 7, 9 정수값이 테스트에 저장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그죠? 이렇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쓰면 결과가 한 개 넘어가서 3, 4, 1, 2, 그죠? 0x 3, 4, 5, 6, 그죠? 3, 4, 1, 2, 그죠? 3, 4, 5, 6이 나오고요. 그죠? 밑에 거는 결과가 0x 5, 6, 7, 9 5, 6, 7,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값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5, 6, 7, 9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한번 더 볼까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뭔가 얘랑 비슷한데 다르죠, 지금. 잘 보세요. 세 개가 비슷한데 다 다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소를 힘들어하는 건데, 이거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쓴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괄호가 뭐가 제일 먼저 먹었습니까? 괄호를 보면 요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죠? 누가 제일 먼저인지 보면 되죠. 요게 제일 먼저예요. 그럼 이게 말의 뜻이 뭡니까?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은 주소다. 2바이트 크기의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다. 그죠? 2바이트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템프는 이제 더 이상 일반 정수가 아니라 주소라고 이미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주소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럼 주소에서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연산, 지금 여기는 정수연산한 겁니다. 일반 정수연산,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연산. 일반 이건 우리가 산술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술연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순수하게 더하기 1이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여기는 주소에다 더하기 1을 했죠. 정수값이 아니라.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가 주소연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계는 이런 거 없는데요. 시언어를 만드신 분이 그 좀 더 주소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주소 연산을 제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이것 때문에 산술 연산이랑 헷갈려서 더 힘들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냐면 시연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2바이트 데이터, 2바이트 크기의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바이트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다면 만약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를 읽는 건 요 단위로 읽는 게 좋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소가 있고 그 주소가 2바이트 단위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숄트 포인터라고 한다면 아마도 데이터의 크기는 요만큼이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게 주소를 1 증가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주소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다음 주소. 그죠? 그럼 다음 주소가 어디겠어요? 여기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완전히 건너뛴 여기의 주소로가 다음 주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바이트를 건너가야지만 메모리 오버래핑, 그러니까 요렇게 엉뚱하게 데이터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건너간 쪽에서 읽고 또 다시 건너간 쪽에서 읽고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가기 위해서 주소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그냥 주소를 1 증가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 주소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숄트 크기의 데이터의 다음 주소는 얼마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있겠습니까? 예, 2바이트, 즉 주소가 이만큼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소 연산이 숄트일 때는 플러스 1하면 2가 증가합니다. 즉 똑같이 플러스 1을 해도요, 그 주소가 만약에 캐릭터 포인터다, 캐릭터 포인터다 하면 이거는 주소가 1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숄트 포인터다, 숄트 포인터다에 더하기를 하면 얘는 2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트 포인터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인트 포인트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4가 증가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값을 기준으로, 주소 기준으로 플러스 1한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숄트인데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한번 보면 얘가 지금 1, 2, 3, 4, 5, 6, 7, 8인데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죠? 가리키고 있었는데 여기 위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소가. 그런데 지금 얘가 숄트 포인트로 강제로 캐스팅했죠. 먼저 숄트 포인트를 했으니까 이제 템프는 주소입니다. 그죠? 값이 아니라 재수죠. 그럼 이게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제 숄트 크기로 주소가 이동하겠죠. 주소 연산이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더하기니까 여기가 더하기 1 위치고, 그쵸, 여기가 더하기 2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온 거죠. 지금 이 위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온 게 아니라 그 템프 플러스 1한 값이 결국 이 위치라는 거예요. 이 위치고 지금 숄트 포인트로 캐스팅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포인터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숄트니까 여기서부터 2바이트 크기겠죠. 그럼 요 크기만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은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1, 2, 3, 4 값이 출력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쵸, 1, 2, 3, 4가 이렇게 출력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그죠? 잘 되죠? 자, 결국은 이걸 어디다가 형변환을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와, 포인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따져보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동영상 강좌를 여러 번 보면서 저걸 좀 이렇게 하나씩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맞춰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계속 하나만 더 하는데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4개의 값에서 요거 조금 더 해서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4개의 값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값이,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는 값이 여기 3, 4다. 3, 4다. 3, 4만 쓰고 싶어. 3, 4만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3, 4 값을 쓰고 싶어.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방법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3, 4만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일단 1바이트니까, 그죠? 캐릭터로 변수를 해놓고 여기다 2를 더해도 됩니다. 그죠? 캐릭터 변수를 해놓고 2를, 캐릭터 포인트를 해놓고 2를 더하면 요 위치에서 3, 4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숄트 포인트로 해놓고, 그죠? 숄트 포인트로 해놓고 더하기를 해서 이 위치로 옮긴 다음에 쓸 때만 다시 캐릭터 포인트로 변환해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코드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3, 4를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또 똑같은데 이걸 캐릭터 포인트로 하고요. 그죠? 이걸 2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템프에다가 일단 주소를 2 더해놓고, 그죠? 2 더해놓고 가서 사용할 때 주소가 캐릭터 단위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바이트 값만 쓸 테니까 출력되는 게 3, 4가 출력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3, 4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그죠? 3, 4가 제로엑스 3, 4가 출력되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좀 어려운 편이지만 요걸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1, 2, 3, 4 저거 기록할 수 있는 위치를 똑같이 옮겨 놓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3, 4 위치에 간 건 맞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템프가 지금 숄트 포인트로 형변환이 됐기 때문에 읽어올 때 2바이트로 읽어오기 때문에 1, 2, 3, 4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읽어오는 건 얘가 읽어오는 거잖아. 번지 지정 연산자가. 그럼 번지 지정 연산자 쓰기 전에 앞에다가 캐릭터 포인트 이렇게 쓰시면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요거까지 주소 계산한 거는 결국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 요거는 또 따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자 보시면 적용할 때 요거는 이제 산술 연산, 그죠? 일반 수학 연산 써서 이만큼 주소를 이동한 후에 쓸 때 1바이트 크기로 값을 읽어와라, 뭐 이런 거죠. 요거에다가 적용된 겁니다. 여기에다 적용해서 캐릭터 단위로, 그러니까 1바이트 단위로 가져와라, 가져와서 여기 넣어줘라 이랬으니까 3, 4가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템플을 일단 주소로 바꾼 겁니다. 숄트 포인터로 주소로 바꾼 거기 때문에 더하기라면 이제 산술 연산은 아니죠. 주소 연산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주소의 증감량은 이 자료형, 그죠? 이 주소의 자료형에 따라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숄트를 쓰면 더하기 1마다 2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2씩 증가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주소가 일단 3, 4가 있는 위치까지 갔을 거고요. 근데 얘가 숄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를 읽게 되니까 1, 2, 3, 4가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3, 4만 읽기 위해서 다시 형변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트로 형변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했으니까 1바이트 단위로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똑같이 3, 4만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쓸 때도 한번 값을 볼까요? 확인하면 여기 3, 4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어려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식, 그러니까 산술 연산 쓴 거고요. 그죠? 요거는 산술 연산 쓴 거고,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소 연산 쓰는 예제를 이제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ip 똑같아요. ip 쓰는 것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쵸? 만약에 ip 가지고 요거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p는 이미 인트 포인트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 못 씁니다. 그죠? 이 표현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를 p를 갖고 하고 싶다. p를 갖고 요거랑 똑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주소를 얘를 캐릭터 포인트로 그냥 형변환을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그쵸? 형변환 시켜버리면 이미 얘가 이제 증감 단위가 뭐죠? 1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저거랑 이렇게 하면 똑같겠죠? 이렇게 쓰면 요게 제로엑스 34 그죠?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진짜 34 나오나? 그죠? 34 잘 나오죠. 그죠? 왜냐면 지금 얘가 P가 원래 인트 포인터인데 내가 캐릭터 포인터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주소 증감 단위가 1이니까 주소 연산할 때 요건 지금 주소 연산이 걸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어차피 주소 연산 쓴 거잖아요. 요게 주소 연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소 연산이고 더하기 2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증감량이 이게는 캐릭터니까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더하기 하면 그냥 2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3, 4 위치에 갖고 포인터 쓰는데 지금 이게 인트 포인터였지만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어에서는 캐릭터 단위로 데이터를 읽겠죠. 그래서 3, 4라고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얘 P를 써보면 어차피 못 쓰니까 P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료형을 막 이렇게 캐스팅 많이 하고 막 할 때는 사실 포인터도 저기 템프 변수 승가하고 별 차이 없이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똑같이 이제 작업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은 포인터를 다들 어려워하는데 생각해보면 포인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소가 어려운 거예요. 주소 표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주소 표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람들이 많이 안 따져봐서 너무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측을 못하니까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한번 쭉 쓰시고 계속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많이 보셔서 주소 개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값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 단순히 우리가 템포만 쓰면 4바이트 크기로 값을 읽고 쓸 수 있는데 그 템포에다가 주소 개념을 조금 부여하면 그죠? 부여하면 뭐 1바이트로도 읽고 쓸 수 있고 뭐 2바이트로 쓸 수 있고 4바이트로 쓸 수 있으면서 시작 번지까지도 다 바꿔가면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주소를 다룰 때 일반 변수인 int 변수에다 저장하면 형변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려는 주소 타입에 맞는 포인터 변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주소 개념을 잘 익히면 사실 포인터는 공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터 배우기 전에 충분히 쓰고 듣고 읽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 나중에 포인터 가서 굉장히 쉽게 포인터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